자, 여러분들 오늘은 상가함수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함수 파트는 크게 상가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상가함수의 그래프, 상가함수의 방정식, 부등식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상가함수의 활용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가함수의 맨 첫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는 유명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가함수는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많을수록 그만큼 문제가 쉬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단어하고 다르게 이 파트가 극히 더 이런 경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듣고 문제에 적용을 하되 개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외워서 풀지 말고 개념과 연계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를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삼각함수 파트 시작하기 전에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먼저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보통 까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래 단원인 삼각함수의 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삼각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삼각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생각을 했을 때 요때 요 길이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고 표현을 하면 요 각도가 생기겠죠. 요 각도는 내가 알파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알파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때 우리 삼각비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첫 번째 사인 알파도라는 것은 C분의 B, B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도라는 것은 C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 탄젠트 알파도라는 것은 A분의 B 이렇게 우리가 정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걸 토대로 이제 쭉 전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물론 기억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까먹었을 것 같거든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인데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따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삼각비의 값들을 한번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자 이 말이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적어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대부분 까먹을 거라 생각을 해서 자, 보면 이때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했을 때 요때 표를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표를 좀 그려볼게요. 자, 요때 값들을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해봅시다. 자, 사인 0도 같은 경우는 0이었고요 30도는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60도는 2분의 루트 3, 90도는 1이 됩니다. 그죠? 코사인은 거꾸로였거든. 그래서 코사인 0도가 1이고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하고 사인 45도는 같죠. 2분의 루트 2로. 그 다음에 60도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고 90도가 이번에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탄젠트 0도는 0이었고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고 탄젠트 90도는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나중에 발산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탄젠트 90도에 대한 값은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삼각비들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조금 핵심되는 거 몇 개만 내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삼각비든 삼각함수든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과 표현들에 대해서 몇 개 쓰게 되면은 자, 여기를 편의상 세타로 하겠습니다. 여기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요. 요것들은 내가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보시고 문제를 계속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는 모르면은 푸는 게 조금 짜증나. 중간에 문제 풀다가도 또 뭔가 돌리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자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요 길이를 A하고 세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죠? 요 길이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된다. 요거 정도는 알고 있자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사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럼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 코사인 세타가 얘분의 얘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바로 저거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풀이가 빠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B면 요 길이 맞게요. 요 길이는 하나 안 쓴 거 있죠? 뭐 안 썼습니까? 탄젠트 안 썼죠. B 탄젠트 세타. 요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요 길이가 뭐 7이고 요 길이가 30도였다고 치면은 물론 2대 2대 루트 3 이런 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하는 거고 바로바로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이때 이 길이는 헷갈리죠 슬슬.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빗변과 지금 각도가 주어졌죠. 빗변과 각도가 주어졌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코사인 세타 보이죠? A 코사인 세타. 얘는 각을 감싸고 돌잖아.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이 A와 각을 감싸고 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코사인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길이는 각을 감싸고 도니까 7 코사인 몇 도? 그렇죠. 30도가 되는 거고. 요거는 7 나머지니까 사인 30도가 된다. 빗변 길이 찾고 각을 감싸면 코사인 아니면 사인 이렇게 하면은 확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 코사인 30도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2분의 루트 3으로. 그럼 2분의 7 루트 3 되고 그냥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접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된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이건 모르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토대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지금부터는 호도법이란 걸 할 겁니다. 자, 호도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쓰던 각도들은 뭐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도의 단위인 도를 붙였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해요. 뭐 용어는 여러분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호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도법을 이용하면은 각도를 실수화시킬 수 있어요. 각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범위에서 각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용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그럼 이 호의 길이가 R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호의 길이가 R짜리가 있을 거 아닌가, 그지? 맞아요. 이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1라디안. 요렇게. 그래서 요 정의가 반지름 R에 대해서 원에서 부채꼴 반지름 R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R이 될 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잡은 거야. 그러면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따라야겠죠. 만약에 이번에 반지름 길이 R인데 여기가 2R이야. 그럼 여기 당연히 몇 라디안이 되겠어요? 2라디안이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걸 토대로 쭉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자, 반원을 예를 들게요. 반원을 보시면 자, 이런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내가 잡고 그러면 반원의 저 중심각 크기가 얼마입니까? 180도죠. 여기가 몇 도라고? 180도야. 이렇게 180도 잡으면 이때 이걸 하나의 부채꼴로 본다면 얘가 호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원둘레의 반이잖아요. 원둘레는 2파이 R 아닙니까? 그죠? 2파이 R을 2로 나누면 얼마야? 그렇죠. 파이 R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이 180도는 파이만큼 곱해진 거니까 파이 라디안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라디안이라는 요 단위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해서 180도는 파이는 몇 도? 180도. 파이는 180도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파이가 나오면 물론 3.14라는 그 수의 명치도 있지만 각도에서는 180도를 의미한다. 요거를 일단 알고 계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근데 너무 숫자 1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1 라디안이라고 할게요.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고, 이거는 실제로 얘가 3.14잖아. 그치? 3.14 어쩌고 저쩌고 니까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57도 정도 됩니다. 약 57도 도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뭐 이거를 180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1도는 1도 여기다 적을까요? 1도는 180분의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계산하는 건 잘 나오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파이가 몇 도? 180도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1라디안은 57점 얼마인데, 어쨌든 파이가 180도다. 요거를 기억해야지 우리가 각도의 체계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각도들을 전부 다 호도법으로 바꾸어서 웬만하면 계산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각도들이 3분의 파이, 이제 각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6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뭐 그 다음에 뭐 2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도를 해석을 해야 돼. 파이가 몇 도랬어? 180도지. 이건 몇 도입니까 그러면? 60도가 되고요. 얘는 30도가 되고, 얘는 90도, 얘는 180 넘으면 얼마가 됩니까? 120도가 됩니까? 얘는 360도, 얘는 180 넘으면은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라는 값에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물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파이가 180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사인 30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인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럼 사인 30도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사인 30도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호도법이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부채꼴의 길이야, 코의 길이와 너비를 들어갈 건데, 자, 부채꼴 한번 볼까요?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채꼴이 하나 나와 있고, 요런 부채꼴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했던 거, 우리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옵니까? 그때 여기를 만약에 x도라고 했을 때, 요 반지름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요 호의 길이는 360도분의 x도 곱하기 2파이r이었죠. 원둘렸으니까. 맞니까지? 근데 우리가 얘를 라디안으로 고쳐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라디안을 고쳐서 여기를 세타, 이제 라디안입니다. 도를 안 붙였잖아. 그래서 도 붙인 거나 안 붙인 거나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도 쓸 때 도, 표시를 안 붙이면 라디안이 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도랑 라디안을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라고 했을 때,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60도분의 360도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360도는 이제 몇 파이란 거 아니까 360도 몇 파입니까? 2파이죠. 2파이분의 자 세타 곱하기 2파이r이 되죠. 그러면 얘에서 약분이 돼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r 세타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나왔어요. 호의 길이 L은 뭐? r 세타입니다. L은 r 세타 첫 번째 공식 들어가고, 자, 그 다음 너비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요 너비를 S라고 하고, 요 X도입니다. X도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야. 그럼 이때 부채꼴 너비라는 것은 360도분의 X도 곱하기 원너비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이제 똑같이 호도법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세타로 잡고 여기가 r, 요 l이라고 했을 때, 이때 부채꼴 넓이 S라는 것은 360도가 몇 파이니까 2파이분의 각도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없어지죠? 그럼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온다. 이게 두 번째 공식.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나오게 됐고, 코드법으로 각이 주어졌을 때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금방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두 개 적절하게 좀 섞으면 이런 공식이 있었죠. 2분의 1 r l. 그죠? 이것도 충분히 성립한다는 거 보일 수 있죠. 여기서 보세요. 호도법으로 표현된 식에서 s가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r 세타 곱하기
R이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R 세타가 뭐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L이 돼버리니까 부채꼴 호의 길이는 2분의 1 뭐가 된다고? RL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할 때 부채꼴 넓이 구하는 방법, 요거는 중심각과 반지름 길이 할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부채꼴의 길이, 호의 길이와 넓이를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공식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지 문제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려면은 최소한 반직선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런 반직선을 먼저 그어볼게요. 요런 반직선과 여기를 O라고 잡을게요, 내가. 보통 O라고 많이 잡기 때문에 그냥 요 점을 O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뭐 X, 여기 P라고 잡으면 여기 이제 각도가 하나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요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돌아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2개의 반직선이 필요한데 요게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놈 필요하겠지, 그지? 기준이 되는 놈 필요하고 여기 있는 OP, 요 놈이 이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벌어지거나 좁아지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현한 용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OX 있죠, 반직선 OX, 얘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선,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여기 있는 OP, 반직선 OP를 얘가 이제 OP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바뀔 텐데 그 OP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해요. 얘를 동경이라고 하기로 하자 하고, 요걸 사이 이루는 각 알파도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각에도 여러분들 방향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쪽 방향이 있죠, 시계 반대 방향, 각도의 방향에 대해서 요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요 방향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 거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고, 반대 방향이 있겠죠. 반대 방향이 시계 방향이겠죠, 그죠? 그럼 반대 방향이 시계 방향인데 요 방향 있죠? 요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도가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에는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각도에도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 방각을 표현할 건데, 이 방각을 플러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가 30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가 자 30도라고 하면 양의 방향에서는 30도지만 요 음의 방향에서는 얘는 몇 도입니까?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해놓은 요 방향, 음의 방향, 요 크기는 몇 도입니까? 마이너스 330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360도가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 2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일반각이라는 거 할 건데, 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요. 요 일반적으로 요 각 세타, 요걸 알파로 표현할 거야. 일반각 세타 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타 도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운동장에 달리다가 내가 어느 교문에서, 학교에서 교문 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운동장이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교문 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나를 딱 봤어. 나를 보면은 얘가 한 바퀴 돌고 지금 저쪽으로 뛰고 있는지 2바퀴 돌고 뛰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바퀴 회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회전한 양을 지금 여기서 표현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30도라는 게 얘가 한 바퀴 돌고 30도 갔는지 아니면 2바퀴 돌고 30도 갔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래서 얘는 일반각으로 표시를 하면은 모른다, 360도, 한 바퀴가 360도 아닙니까? 몇 바퀴인지 알아? 몰라.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되셨어요? 물론 음수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 그럼 이걸 이제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세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360도가 몇 파입니까? 2파이 n 플러스 30도가 아까 전에 30도 몇 분의 몇 파였습니까? 3분의 파였나 6분의 파였나? 그렇죠, 6분의 파였죠. 6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때 n은 정수다. n이 정수가 되는 이유는 뭐야?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음수로 표현했을 때도 다르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일반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일반화 시키면은 세타는, 어떠한 일반각 세타는 2파이 n 더하기 뭐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뭐 도를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이만큼 갔느냐 이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2파이 n 몇 바퀴인가, 몇 바퀴 돌고 저만큼 갔는가, 요거를 항상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시작을 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요거를 토대로 잠깐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상가함수를 하게 되면 원이 참 많이 나올 건데, 이 원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런 원이 있습니다. 자, 요런 원이 있고 반지름이 I짜리 원이라고 할까? 원의 방정식 이런 건 안 쓸게요.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게 원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제 상가함수에 대한 정의가 들어갈 건데, 요게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라는 점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 지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만들 수 있고, 이때 그러면 이때 각이 생기는 거 맞냐? 얘가 P가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 각이 생기는 거 맞냐? 그럼 이 각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은 P가 어느 점에 있든지 계속 생기겠지. 그지? 그때마다의 요 세타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일정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값을 지금부터 정의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세타는 양의 방향일 때, 이때 요 삼각형에서 먼저 볼까요? 요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여러분들 뭐 분의 뭡니까? 요거는 R이죠 지금. 요거는 반지름 아닌가 그지? R분의 뭐?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지금 누구야? Y지. Y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또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번에 요 길이 X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잡으면 R분의 X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맞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는 뭐 이 기울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여기서 다 나온 표현 아닙니까? 어차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 P가 어디에 있던지, P가 뭐 여기에 있을 때에도, 여기에 있을 때도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런 세타가 생길 건데, 요때도 X, X 프라임, Y 프라임이 나올게요. 요런 점이 생길 거고, 그때도 요 원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우리가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기로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사인은 무슨 좌표? Y 좌표. 코사인은 무슨 좌표? X 좌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사인은 무슨 좌표? Y 좌표. 사인은 Y 좌표입니다. 반지름은 일정한 거니까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 아닙니까? 코사인은 뭐? X 좌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사인은 Y 좌표, 코사인은 X 좌표. 코사인하고 사인 부호하면 탄젠트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얘가 총 몇 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4사분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1사분면 볼게요.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 있는데, 이때 X좌표하고 Y좌표하고 부호를 보겠습니다. 부호. 1사분면 둘 다 플러스지. 2사분면은 X는 마이너스고요, Y는 플러스입니다. 3사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고요, 4사분면은 X는 음수고, X가 양수고 Y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때마다의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의 부호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볼 겁니다. 지금부터.
자, 1, 4 보면 x하고 y가 다 양수인데 사인 아까 무슨 좌표? y좌표 부호. y좌표 부호 뭐? 양수. 그럼 얘는 양수야. 코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부호를 지금부터 따져볼 거야. 2, 4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입니까? 사인이 양수죠. 사인이 양수. 코사인은 음수고요. 탄젠트도 음수겠네. 그지? 좌표. 여기에 있는 반지름 R은 항상 양수니까 X하고 Y의 부호를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3, 4분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겠네? 그럼 이거 둘 다 마이너스니까 탄젠트가 양수가 되겠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됐어? 4, 3면 봅시다. 사인 Y좌표 음수, 코사인 X좌표 양수, 탄젠트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결론 들어갈게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1, 4분면에서는 셋 다 양수입니다. 그죠? 각도, 동경의 P가 움직이면서 이 각도에 대한 1, 4분면의 각일 때. 그 다음에 2, 4분면의 각일 때는, 2, 4분면의 각일 때는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3, 4분면일 때는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고요. 4, 4분면일 때는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요 1, 4분면의 각도는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0도부터 90도 사이 이렇게 1, 4분면 표시를 하고요. 2, 4분면은 90도부터 180도 사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3, 4분면은 180도부터 270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2, 4분면 있으면 이쪽이잖아. 이쪽은 요 각도가 요 동경에 대한 각도가 요 각도가 요까지 90도 아닙니까? 90도니 90도에서 더 가서 180도 사이 이 말입니다. 동경이 여기 있으면은 요 각도가 여기서 또 시작을 하니까 요 각도를 말하는 거지. 이 각도가 요까지 180도였으니까 조금 더 가서 어디까지? 요까지 가능한데 얘가 90도 하나가 90도잖아요. 90도, 90도, 90도니까 270도 사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4, 4분면은 270도부터 세타가 360도 사이다. 이렇게 이제 4분면을 이렇게 우리가 그 각도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들어가자. 이제 여기 1, 4분면 all 모두 다 양수.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만 양수. 2, 4분면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정석책에 보면 뭐 얼싸안꼬라 되는데 얼싸탄코 뭐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1, 4분면 전부 다 양수, 2, 3분면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상가함수 값의 부호까지 했고요. 일반각 했고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뭐 알면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이건 뭐 알면 틀리고 모르면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로 넘어가면은 개념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동경이란 게 뭔지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내가 지금 한 6가지 정도 해볼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하나씩 적어 볼게요. 일치. 두 번째 일직선 방향 반대. 방향 반대. 세 번째는 X축 대칭. 네 번째는 Y축 대칭. 다섯 번째는 Y는 X 대칭.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내가 다 적어 볼게요. 여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동경이 어떻게 이제 위치 관계를 이루는지 지금부터 잘 봅니다. 자, 일단은 일치하는 것부터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자, 표평면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동경이 있는데 시초선 아까 전에 얘가 시초선이었으니까 동경이 이런 동경이 있어. 이런 동경이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를 한대. 노란색을 알파,
핑크색을 베타로 할게요. 두 동향이 일치하면 노란색도 이쪽으로 가고 핑크색도 이렇게 가는 건데, 노란색은 알파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온 거고, 그 다음 핑크색은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이렇게 돌아서 온 거야. 베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때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건데, 이때는 여러분들 베타에서 알파를 생각해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몇 도입니까? 360도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은 몇 도라고? 36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그림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결론이 뭐냐? 베타 빼기 알파는 360도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각 표현한 거 배웠죠. 몇 바퀴 돌고 이만큼 하는 거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360도 n이 됩니다. 여기서 n은 정수. 그죠? 어쨌든 이거 두 개 차이가 항상 360도가 안 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이 직선 방향 반대를 보면은 이건 다 적어 놓으세요. 자, 이번엔 알파가 이렇게 가고요. 요렇게 알파가 왔고, 그 다음에 베타가 이렇게 왔어. 이 직선 방향 반대니까 이제 요 놈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거 두 개 여러분 딱 쳐다보세요. 이때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무조건 몇 도입니까? 평각 딱 180도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때는 베타 빼기 알파가 이번엔 몇 도라고? 180도인데 잘 들어. 얘는 180도인데 세팅을 하자고. 몇 바퀴 돌고 180도인가 알아? 몰라. 360도 n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더하기 몇 도? 18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이때는 X축 대칭 할게요. X축 대칭. 자, 이것도 그림 그려보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요게 이제 알파고, 요렇게 알파가 왔고, 베타가 이렇게 왔어. X축 대칭 됐죠? 그럼 베타는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베타. 여기까지 됐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X축 대칭이니까 요 보시면은 요 각이랑 크기가 같이 대칭이 되려면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항상 몇 도가 된다는 거 눈에 보여. 그렇죠? 360도. 그럼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인데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360도 n이라고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 y축 갈게요. 자, y축 대칭은 y축 대칭 내기 또 그리면 되지. 자,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요번에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요 각이랑 크기가 같지? 그림 그리면 사실 다 나온 내용이긴 한데, 그게 같으니까 이번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러분들 몇 도가 됩니까? 몇 도?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 되는 거 보여?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아니고 몇 도? 180도 되는 거죠. 180도. 그럼 이때는 몇 바퀴 돌아가는 거 모른다?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 하겠습니다. 자, 여기 y축 x 끄어주고, y는 x를 하나 꺼. 그럼 여러분들 요게 몇 도입니까? 여기 45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탄젠이 45도.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할 건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대칭이 되게 베타. 요만큼이 베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각이랑 이 각이랑 크기가 같겠죠,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요 각들 크기 같으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알파랑 베타랑 두 개 더해서 대칭이니까 나누기 2하면은 몇 도가 되겠어? 45도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는 일단 45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따라서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팅을 해야지 360도 n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 9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두 개 더한 게 항상 90도가 되니까 몇 바퀴 돌고 360도 n 돌고 더하기 90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라스트 y는 마이너스 x 대칭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하나 끊어주고요. 여기 y는 마이너스 x.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몇 도겠어? 이거 몇 도겠어? 이게 90도였고 아까 45도였으니까 135도 되는 거 맞냐? 90도 더하기 45도. 그럼 똑같이 여기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가 있어. 여기 베타. 아까 이 원리랑 똑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물론 요 사이에 각 같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누기 2한 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개 45도가 됐으면, 이번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누기 2하면 몇 도가 되겠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135도가 되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가 됩니까? 270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팅 360도 N 세팅하고 더하기 몇 도? 270도가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먹습니까? 그냥 개념만 들으면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해놓고 문제 풀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 놓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책에는 아마 4가지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y는 x, y는 마이너스 x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 놓으시고, 문제 적용하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면은, 여기 세타라고 하고,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때 사인 세타가 뭐였냐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 세타는 A분의 B가 되는데,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 지금부터. 사인을 제곱을 하면, 우리가 보통 제곱을 한다고 할 때 사인 제곱 요쪽에 이제 씁니다. 얘랑, 혹시나 해서 얘는 다른 겁니다. 요거는 각도를 제곱해서 사인 값을 구하겠다는 뜻이고, 사인 값의 제곱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에 대해서 조금 보면, 사인 값을 제곱을 하면 C제곱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을 제곱을 하면은 C제곱분의 A제곱이 되겠지. 됐니까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첫 번째 결론이 나오는데,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이거 두 개 지금 C제곱으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위에서 우리가 C제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C제곱이 됩니다. 그럼 약분이 되면 얼마가 돼? 1.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라고? 1입니다. 똑같은 각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라고? 1이 된다.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걸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좀 구해보면,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 분의 뭡니까? C분의 A였고, 사인은 C분의 B였죠. 그죠? 그래서 이걸 번분수를 풀어주면은 AC분의 BC가 되어서 C가 약분이 되죠. C는 길이니까 0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A분의 B가 되는데, A분의 B는 뭡니까?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고?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고, 세 번째 결론 하나 알아볼게요. 물론 여러 가지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공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만 하자 이 말이야. 현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데, 그죠? 이때 코사인 제곱 세타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 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요, 얘는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1을 양변에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된다. 요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라고 했으니까? 탄젠트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죠.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여러 가지로 응용 범위가 너무 있습니다. 뭐 제곱이나 뭐 곱한 거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뭐 로그나 지수랑 이제 섞여서 나온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결론을 우리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상가함수 관계까지 해서 1차로 일단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함수의 각 변환과 그 다음에 상가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개념 설명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다시 문제를 보고,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또 심화적인 개념은 따로 이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